연극은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무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곤 합니다. 소리가 이야기가 되고 빛과 몸짓이 대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수십 년간 끊임없는 실험으로 자신만의 무대 언어를 만들어 온 분이십니다. 한국 실험 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 김아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출가님은 1986년에 이 연출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정말 아주 활발하게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 네. 이제 조만간 9월에도 신작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제가 그 연수를 따져보니까 40년이잖아요. 네네네. 40년 연출 인생도 예를 들면 이렇게 앞두고 있는 신작이 있을 때 여전히 설레시고 그러십니까? 아유, 당연요. 네, 처음 하는 작품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분이. 네. 그렇죠. 매번 새로운 작품. 매번 새로운 작품이고 그렇군요. 또 매번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러면은 처음 연출을 시작하실 때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그 흐르는 시간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냥 작품 하나 끝나면 새로운 작품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연 오르기까지 그 루틴이 거의 똑같았어요. 40년 변함없이. 그래서 제가 좀 늙었다는 게 변했죠. 지금 제가 뵙기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흘렀으니까. 예, 그렇지만 제 연극을 향하는 마음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고 심지어 생활 패턴까지 그대로세요.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게 똑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좀 무지한 거죠. 아닙니다. 그런 열정이 지금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신작 이야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연출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왔는지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국 실험연극의 산실인 연극실험실 해화동 1번지의 창립 멤버이신데 그때가 연도를 보니까 93년도예요. 네네. 그러면 이 실험연극이다라는 말 자체가 실험적이고 너무 생소하고 새로운데 기존에 하던 연극과 이렇게 다른 연극을 좀 만들어보자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유는 아니고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을 대하는 기본적으로 연극을 하고자 했던 첫 뭐라 그럴까 마음이라고 그럴까. 예. 그다음에 제가 보는 세상을 제 나름대로의 형식으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 그거 자체에 굉장한 그 중점을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대체로 제가 새롭다기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된 거지. 처음부터 내가 실험을 하겠다, 내가 새로운 연극을 하겠다, 이런 의도는 사실 두 번째 정도. 첫 번째는 정말로 나다운 연극이 뭘까, 그다음에 정말 연극이 뭘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답인 것 같네요. 진짜 실험적이다 하면 뭔가 되게 모호하지만 이상적인 무엇처럼 상상이 되지만 나다운 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형식을 표현하다 보니 그게 사람들이 새롭다 했다. 네네네. 그렇죠. 새로운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너무 좋은데요, 대답이. 근데 그런가 하면 근데 계속 새로운 거를 뭔가 목적화하지 않으셨다고 하시지만 늘 뭔가 그 처음에 있으셨던 건 맞는 느낌인 게요. 95년에는 당시에 이런 개념 없었을 겁니다. 젠더 프리? 이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일 텐데 이디푸스와의 여행이라는 작품에서 그러니까 남명렬 배우, 남성 배우에게 여성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러면 당시에 그 배역을 맡게 된 배우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고 그 작품을 보신 관객들도
왜 남배우가 여성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약간 그런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셨고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다른 이유는 없었고 예. 단지 제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여주인공의 예. 모습을 가진 여배우가 없었어요. 아. 아무리 네. 그 이미지를 굉장히 찾고 있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날카롭고 크고 뭐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네. 그런 여배우를 찾고 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네.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너무 우연히 예. 이 남명여 씨를 보게 됐는데 네네. 그냥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했죠. 아 예. 생각하시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 그러니까 딱 걸어오는데 여자의 모습 그 이오 카스테의 모습이 보여요. 예. 예 그런 보이는 배우였어요. 근데 처음 만남이었거든요. 네. 예 제가 인제 대전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인사차 온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네. 예예. 그 배우님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워했지만 예. 그래도 작업을 이렇게 새로운 작업을 한다는 그 어떤 그게 굉장히 있었어요. 너무 좋아 가지고 그렇죠. 뭐 반갑게. 도전해 보겠다 뭐 예 반갑게 네. 그랬습니다. 와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의도하고 시작했다가 아니지만 그 작품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연결되는 네네네. 그런 설명을 해 네네네. 주셨는데 당시 이제 과거에 연출가님과 관련된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 "파격의 연출가." 막 이렇게 수식어로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다른 분들은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새롭고 네네. 눈에 네네. 띄고 네. 또 개성이 돋보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이 이디푸스와의 여행은 그 이제 장정일 님의 희곡을 틀로 삼고 또 그리스극을 이제 융합해서 같이 융합해서. 네 그렇게 예. 만드신 작품인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리스 비극과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여러 차례 재해석하는 네네. 그런 공연을 많이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고전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도 사실 굉장한 작업인데 이것을 조금 해체해서 거기에 현대화하는 그런 이제 동시대적인 그 메시지를 재구성한다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걸 다 연출님이 각색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 고전을 재해석하셨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네네. 궁금해요. 예. 예. 뭐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작품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작업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작업 목록에 있었던 작업들이고 네. 그다음에 작업을 구상을 할 때 네. 기본적으로 실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험의 대상이 뭐냐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매번 새로워지는 이유가 실험의 대상이 바로 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작품.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제가 믿었던 절대적으로 믿었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리뉴얼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하는 방식 혹은 조금 더 깨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은 뭐지? 이렇게 그래서 실험은 뭐 저를 떠난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연극이 나다워지면서 동시에 새로워지는 그것이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저는 깊게 그런 부분을 성찰했어요. 나를 연구하는 거. 예. 내가 했던 작업을 다시 되돌아보고 재구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보고 또 금방 보여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매번 막 기쁜 마음으로 또 부풀어서 네. 예, 작업을 했죠.
아니 그 실험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새로운 지금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예, 자신이다. 나이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신 그러니까 연출가님의 삶 자체가 그 공연에 바로 반영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그 자기가 믿어왔던 것을 깨길 참 어려워하죠. 네네. 근데 혼돈으로 빠지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것을 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이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어보거나 네네네. 질문을 던지는 과정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과정이 그거 자체가 연극 같아요. 네. 너무 연극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네. 제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예. 저를 모델로 해서 뭐냐면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 보면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작품을 깊이 연구하고 다시 되새겨보고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 보이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실험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은 늘상 진화하는 김아라를 보는 거죠. 김아라의 연극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도전적이다, 실험적이다 이런 말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걸작을 만들어 놓고 한보 진전을 못하는 그리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는 머무르지 않죠. 늘상 연구하고 스스로를 깨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혹은 그보다 더 나은 방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생각이 나고 아쉽고 그래서 또 작업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40년을 계속 제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게 공연으로 올려지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색다른 그런 작품 하나는 지난 2019년에 초연이 되었던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 삶의 무도회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한 20여 명 가까이. 그런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대사가 한마디 없는 소위 비언어극. 이거든요. 이 작품도 이미 19년에 시작을 하신 건데 이건 어떤 작품일까요? 페터 한트케의 침묵극인데요. 예. 페터 한트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희곡을 쓴다면 나는 침묵극을 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른 뭐 침묵극이 아닌 작품도 썼지만 저는 이 텍스트를 굉장히 오래전에 사실은 93년도 초에 발굴을 해가지고 한번 워크숍 공연을 거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작으로는 2019년 말씀하신 그해 했는데 페터 한트케 노벨 문학상 작가죠. 예, 그 작가의 작품이고 침묵극이고 제가 침묵극을 그 이전부터 몇 편을 했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언어가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이 사실은 인간 군상, 어떤 광장을 지나치는 400여 인간 군상을 그린 작품이에요. 말없이 지나치는. 그게 이제 작가가 광장에서 앉아서 구경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지나치는 사람들을 그대로 썼대요. 그래서 한 편의 희곡을 완성한 거예요. 짧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등장했다 지나간다가 끝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지나간다. 근데 이제 그 텍스트가 그렇게 열려 있어서 누가 들어왔는데 지나가고 있다. 400여 인간 군상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서 제가 이 텍스트를 본 텍스트로 해가지고 뭔가 각색을 하기엔 너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창의적인 대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 만나는 사람,
그다음에 흔한 풍경을 음. 생각하다 보니까 광장이라는 개념이 광화문이 생각이 났고 그렇죠. 예. 광화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풍경들이 생각이 네, 났고 네. 그 풍경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났고 우리의 질곡의 역사들이 시간이 네.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도 작가 입장처럼 가만히 앉아서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광장을 그냥 그대로 묘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예. 2019년 공연에 정말 너무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인데 예, 그러네요. 예, 시기가. 그때도 풀 만석으로 오. 너무 많은 관객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네, 성공적으로 첫 공연을 마치고 네, 네. 네. 그로부터 계속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친목곡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지나간다. 이것을 계속 그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반복적으로 보이는 방식은 예. 저를 초대하는 장소에 따라서 아.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 공연이 펼쳐질? 네. 네. 예, 그곳에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리움 미술관에서 카텔란 전시를 네. 초대해서 그 전시와 함께하는 이 공연을 기획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했죠. 근데 카텔란의 미술의 세계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연극적 세계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작가의 시선과 연출가의 시선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술가의 시선과 연극 연출가의 시선이 굉장히 동일하다는 게 느껴져요. 네. 다만 작품으로 그림이 나왔다면 혹은 조각품이 나왔다면 저는 연극으로 네. 만들어낸 거죠. 출발 지점이 굉장히 같다는 거. 네. 그게 뭐냐면 동시대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네. 이게 동질이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와. 작업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예. 표현하는 방식이 네.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달라지겠네요. 네. 그 어떤 작품에서는 색다른 음악을 더해서 연출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작품에서는 아예 소리를 덜어내서 연출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연출님에게 있어서 연극에서 소리는 어떤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시는지. 그거는 소리는 사실 굉장히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소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물회정거장의 경우 거의 음악은 한 곡을 쓰고 한 곡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무대 세트는 수도관에서 네. 흘러내리는 일정하게 똑똑 떨어지는 수도관 하나 설치해 놓고 그게 무대 세트의 전부였어요. 네. 그 또한 소리였죠. 네. 물이 똑똑 떨어지는 매우 일정한 시간. 그런데 그 소리를와 함께 그다음에 매우 미니멀라이즈 돼 있고 반복되는 하나의 음악이 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명상이라는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네.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사색의 순간을 제공을 해요. 네네. 예, 제공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심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가. 네. 이런 질문을 동시에 또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그냥 들려오는 일반적인 소리의 개념이 아니라 네. 어떤 철학적인 개념까지도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도구나 장치로 활용을 하죠. 네. 와, 흥미롭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제 신작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직접 선곡을 부탁드렸더니 아주 멋진 곡을 또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왈츠 19번 가단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왈츠 19번 가단조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워낙에 좋아하는 음악이고요. 네. 최근에 공연했던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에 제주도 공연이었는데 제주 네. 돌문화공원 네네. 마지막 곡이었어요. 또 인연이 있는 그런 네네네. 곡이네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한국 실험연극을 대표하는 김아라 연출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김아라 연출가님의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설명만으로.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새롭게 선보이시는데 제목이 The Sound of Macbeth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에서 시사하지만 네. 예, 맥베스의 소리라는 타이틀이에요. 네네. 예, 이 작품은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맥베스 유명하잖아요. 네. 4대 비극 중 하나고. 예. 이야기 내용까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작품에 맥베스가 2명이 출연합니다. 그래요? 예. 한 명이 피아노를 치면서 대사를 하는 맥베스하고 그다음에 맥베스의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정동환 선생님이 출연하시는데 네. 맥베스하고 2명의 맥베스가 등장을 하고 네네. 예. 그다음에 우리 소리로도 익숙하고 배우로도 너무 잘 알려지신 김성녀 선생님이 맥베스 부인 역할을 하는데 네. 이번 작품은 말 그대로 저한테 기대하시는 전위적 방향 예.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설명을 보면 복합 장르 음악극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장르라는 거는 정말 연극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예를 들면 무용도 있는 그런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이 되어서 경계 없이 펼쳐지는 그런 극이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현대 음악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약간은 그 생소한 음악을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연극 속에서 항상 어떤 굉장히 하모니 균형이 있고 조화롭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그다음에 이야기 자체도 기승전결이 있고 이런 서사 위주의 어떤 연극이었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든가 너무 익숙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소하게 접근해 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흥미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게도 저희에게 그 관람권 선물을 주셔가지고요. 잠깐 공지를 해드리면요. 김아라 연출가님의 복합 장르 음악극 The Sound of Macbeth 관람권 선물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관람 가능한데요.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께 1인 2매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와. 근데 아까 이제 맥베스 너무 유명하다고 하셨지만 그 2명의 맥베스를 등장시키기도 하셨고 그래도 너무 유명해서 또 못 읽으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사실은 이 작업은 그 맥베스를 소재로 해서 맥베스 이야기가 커다란 시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인간 본성의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성, 탐욕적이고 권력을 취하려는 어떤 과도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 내면에는 그런 그 비극을 불러오는 심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테마가 되고 있는데 네. 예. 13,000년 전에 시작된 전쟁은 현재도 진행 맞아요. 중이죠. 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의 그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분명 인간은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네.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데 과연 그 뭔가를 추구하는 그 뭔가가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이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전쟁이 맞아요. 일어나고 있고 뭐 매일같이 우리가 접하는 건데 너무 또 무감각해져 가지고 우린 몰라요. 뭐 하루에 몇천 그런 명이 것 같아요. 죽었다. 예. 뭐 이래도 실감이 눈 안 하나 나죠. 깜짝하지 않죠. 네.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이웃이나 혹은 인류나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참사들이 성찰하지 않는 것. 근데 연극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큰 어떤 주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와,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겁게 느끼시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네네. 작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네네. 그런 질문을 담은 네, 질문을 작품. 담은 작품이지만 예. 말보다는 소리. 매우 소리적이고 그러니까요. 탐미적이고 예, 예술적이고. 미술적이고 이래서 감성을 확 열어 제끼면 네. 하나하나 그 언어가 있는 말하지 않는 것들의 언어가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와. 저는 이번 연극을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감성을 막 열어 제끼고 싶네요. 진짜 방금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데요. 네. 실제로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틀마을님께서 아까 이제 2명의 맥베스를 이제 출연시켰다. 한 네네. 무대에 세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대음악이 또 입혀진 연출이다 하니까 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왜 2명의 맥베스가 필요했는가? 이 네네. 이야기는 좀 힌트로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이렇게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에서 네. 이 연극만큼 셰익스피어의 아름다운 대사가 아름답게 들리는 연극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정동환 선생님이 너무 아름답게 시를 읊어주셔요. 예. 셰익스피어의 언어가 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한편에 또 하나의 맥베스는 그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매우 관념적이에요. 더 도전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고 형형색색 변화하면서 뭐 피아노 건반으로 혹은 대사로 네. 하는 젊은 맥베스고 예, 의상도 고전 의상을 입고 있다면 정동환 선생님의 맥베스가 이 피아니스트는 현대 복장을 한 네. 배우예요. 예. 예,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송영준 씨가 네. 하는데 네. 이 두 분의 이렇게 대사를 쫙 듣고 있으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름다운 셰익스피어 대사에 매우 비극적 인간의 모놀로그가 들리는 거예요. 네네. 심리적인 대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이중창으로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죠. 네.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음악인데 이거는 언어가 있어서 기호고 그다음에 의미이고 그런데 내면이고 예. 철학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만 이루어지는 네. 그런 연극이라서 네.
꼭 보셔요. 아니 그러니까 연출가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빠져들어가지고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캐스팅 잠깐 언급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완전 명배우들이 엄청 함께 작업을 네. 하시네요. 네, 제가 명배우 복이 있는데 제가 명배우는요. 예. 대체로 길에서 줍습니다. 어머 웬일입니까? 길에서 명배우를 줍다니요. 아니 왜냐면 예. 제가 길에서 주순 1호 배우가 최민식 씨예요. 네, 최민식 씨를 시작으로 해서 예. 에코스의 앨런 캐스팅을 했고, 예, 그게 성공작이 됐죠. 예. 그분의. 야. 우리 남명렬 배우도 말씀드렸지만 예. 대전에 무대 위에서 주웠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찾아온 거. 네. 이번에도 피아노 치는 배우를 그렇게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공고를 냈어요. 아. 그랬더니 제가 아는 후배 영화 배우가 예.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선생님 저 피아노 치는 남자 배우 알아요. 예.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름 좀 줘봐봐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뮤지컬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뮤지컬은 아주 가끔 보긴 하지만 그 또 잘 몰라요. 그 네. 세계를. 네. 그래서 그런데 만났어요. 예. 만나가지고 캐런티도 너무 쬐끔이고 뭐고 어쩌고 물론 이제 이름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좀 리서치는 했지만 네. 별로 많이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네. 이 친구에 대한 정보가. 네. 네. 그래서 근데 하겠냐. 예. 맥베스 다른 맥베스는 정동환 선생님이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예. 돈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서는 캐스팅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그래요.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나 잘 모르는데 그래도 연극은 꽤 했더라. 20년 동안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많이 했대. 네. 뭐 이랬더니 예. 그 사람 뮤지컬계의 스타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순 배우 한 5호쯤 되겠다. 길바닥에서 주순 배우 5호쯤 되겠다 와. 이랬죠. 와. 네. 진짜 뭐 정동환 배우 아까 말씀 주신 그 맥베스 부인 역의 김성녀 배우, 맥베스 2 역의 방금 말씀 주신 송용진 배우 이외에도 정말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그럼요. 출연합니다. 50대 대표, 40대 대표. 그러네요. 정말 그 연극계에서 예. 대표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파 배우들 네.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했거나 한 친구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 예, 이 배우들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무대를 준비하시고 배우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해나시고 연출을 하실 때 혹시 연출가로서 40년 동안 지켜온 원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원칙은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40년 동안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실한 연출가 1호 그러면 김아라.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연극을 막 빠져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연극이 이제 인생 같은 거예요. 네. 일상이 없어지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연극에 대한 생각, 연극을 뭐 만들고 있거나 쓰고 대본을 만들고 있거나 그다음에 사람을 모아서 캐스팅을 하고 뭐 연습을 하고 있거나 공연을 하고 있거나 하면은 1년이 지나가요. 네. 그게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연극을 하는 행위에서 기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연극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실패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불행한 예. 거다. 네. 그래서 내가 연습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기쁨이다. 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이 창조의 원동력이어야 한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마음을 먹고 제가 제 마음의 순화 작업을 막 하면서 이 즐거운
작업 공간을 만드는데 아주 노력을 했어요. 네. 지금도 저희 연습장은 이 비극적이고 뭐 이런 걸 하면서도 깔깔깔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네. 제가 장난도 좋아하지만 예.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장난을 좋아했어요. 장난도 좋아하지만 네. 또 이런 그 의도한 바가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게 창의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서 네. 그다음에 우리 인생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네. 노력하자 네. 하는 생각을 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잘해요. 그럼요. 즐거워서. 예. 네, 유의적이고. 우러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예. 즐거운 자를 이길 바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요. 네. 그런 원칙이 있으시고 음. 이게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작품이 그 어떤 한 큰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로 극장 쿼드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는 쿼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그 중에 하나인 것인데 여기 이제 5분이 참여를 하셨고 그 첫 번째 공연으로 이제 무대를 네. 올리시는 겁니다. 이거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경륜이 이 5분이 예. 초대된 5분이 공통점이 경륜이 오래됐고 예. 40년에서 뭐 50년, 60년 이렇게 된 아. 경륜이 오래됐고 예. 그다음에 하는 작품마다 대체로 관객이라든가 평단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들을 생산해낸 작가들이었어요. 네. 그런 예.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초대된 데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과거의 대표작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런. 근데 저는 대표작이 아닌 작품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대표작 중에서도 제가 조금 리메이크 새롭게 만들고 싶은 작업 예. 이런 작업에 도전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5명은 그렇게 초대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사실은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 던지는 프로젝트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연출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연극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연극은 예.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시작부터 끝까지 질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하는 질문, 내가 연극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며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고 내가 성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 예. 이런 어떤 보편성이 있어서 같은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뭔가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지금까지 던져왔기 때문에 작품 생산이 가능해서 연극이 그래요. 네, 네. 예,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문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작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던 어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작업에서도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모두 생각하거나 창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 아직도 있으시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네. 대학 시절부터 내가 연출가가 되면 어떤 작품을 연출하고 싶지? 이런 작품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예. 했었는데 그때 100작품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미. 네. 예. 근데 사실은 새로 발표되는 희곡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100작품 중에서는 아마 한 30작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계속 새롭게 발표되는 희곡들을 만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70작품이 남아 있어요. 예. 근데 나이는 많이 들었고 그래서 베스트 한 10 정도를 뽑아서 예.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네. 요즘은 베스트 10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10개의 작품 예. 예, 추리고 계세요? 추리고 있으면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아이고. 건강할 때 창작해야 되니까. 네, 네, 네. 네네. 그 작품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혹시 진짜 이 너무 많은 세월 속에 많은 작품이 있고 많은 순간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연극하시면서 연출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순간 는 이디푸스와 여행이란 작품인데 네. 그 작품은 한 작품을 가지고 1년을 살았어요.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 공연을 하고 일본 초청이 있어서 일본 공연을 하고 또 덴마크 공연을 하고 네. 다시 돌아와서 서울 연극제에서 또 공연을 하고 아. 해서 전 상을 다 휩쓸고 예. 예, 그러고 마지막 올해가 갔구나 이러면서 한 해를 보내버렸던 어.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남명열씨 이오카스테 역할로 네. 캐스팅을 했었고 우리 임동창이라는 작곡가 데뷔시켰고 네. 연극에 예. 네. 뭐 이러면서 막 이런 만남 저런 만남 그다음에 같이 보따리 38개 들고 해외 투어. 예. 예. 그 작품은 그다음에 전설이 됐어요. 그 작품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우유로 나뉘는 거죠. 둘로 나뉠 정도로 예. 전설적인 작품으로 지금도 네. 선생님 혹시 그거 언제 공연 안 하세요? 이런 어. 얘기를 들어서 예. 이거 꼭 한번 하긴 해야겠구나. 네. 해 주세요. 네네. 예. 무슨 논문도 나와 있고 막 이래서 그렇군요. 예. 학생들이 특히 예. 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전설적인 그 작품에 나왔던 음악을 저희 마지막 곡으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네. 예,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 연출가로서의 소망? 소망? 예, 그냥 이대로. 이대로. 네, 지금처럼. 예, 그게 제 소망이에요. 네. 변함없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김아라 연출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